부동산 폭등은 투기꾼 때문이다. 그래서 투기꾼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책들이 좀 나왔거든요. 진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 그럼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투기꾼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가 지금 그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갑자기 투기꾼들이 뭐 집을 사기 시작했나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옛날엔 투기꾼이 아니었다 갑자기 투기꾼을 변신했냐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갑자기 그때 뭐 3년 전에 갑자기 투기꾼들이 갑자기 막 만들어졌다 이것도 아닌 것이고, 원래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요. 뭐 그 투자하는 사람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리 투자하라 어쩌고 저쩌고 뭐 정부가 뭐 지원책을 내고 금리를 낮추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할 때 이게 사는 거지, 제자리 걸음일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암만 뭐라고 해도 안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투기꾼이 계속 있다가 그때쯤부터 이거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집을 샀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투기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타이밍이 늦게 올라가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올라가니까 이거 올라가는구나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고 하게 되면, 투기꾼이 있어가지고 투기꾼 때문에 집이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투기꾼들이 이건 집이 오르겠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야지 이게 투기꾼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투기꾼이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투기꾼이 과연 이게 무슨 뭐 그렇게 존재하느냐 그런 것도 말이 있지만, 어쨌든 투기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집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는 것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집이 올라가니까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처음에 가만히 쫙 있는데 갑자기 투기꾼들이 그냥 괜히 사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러니까 투기꾼이 사다 보니까 집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원인이 투기꾼이 사서 이것이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왜 그 당시 투기꾼이 막 지난 8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하던 것이 왜 이거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서 사기 시작했느냐. 사실은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지. 투기꾼이 사기 때문에, 투기꾼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투기꾼이 들어가서 사는 거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사는 거거든요. 손해볼 거는 절대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걸 원인으로 보게 되면 힘들고, 왜 그 당시에 투기꾼들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이제 예측이 맞은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수야. 그렇게 올라가네, 빨리 사야겠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거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그걸 물어볼 때 노무현 정권 때 그때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때 올라갔던 거고, 근데 그때랑 똑같은 정책을 피는 것이고, 똑같은 정책을 피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랑 똑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똑같은 효과는 집값이 오르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뭐 앞으로 뭐 10년 후에부터 뭐 이게 뭐 지나가지고서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어떤 와가지고서 이게 뭐 공급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노무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정책을 피게 되면은 그러면 부동산이 오르겠구나. 그때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아까 조금 전에 저는 이제 뭐 집값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거 관계하지 말고 일단 내가 살 집은 그냥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은 집값 살 돈 여유가 있고 어쨌든 긁어 모아가지고 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안 사는 거잖아요. 이전에 그냥 거의 8년 10년 동안 뭐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막 그때 유행할 때는, 그때는 그냥 돈이 있어도 안 사고 그냥 쟁겨두는 거,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지금 집값이 지금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꼭 지금 사지 않고 좀 나중에 사도 되는 것이고,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안 사고 기다리는 것이고. 지금 실수요자들이 이거 계속 몰린다는 얘기는 뭐냐고 하게 되면, 계속 부동산 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이게 아무리 지금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내릴 거다, 제자리다 그러면은 안 사고 좀,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잖아요,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지금 살려고 막 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어쩌고 뭐 이렇게 말은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보죠. 임대차 3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나온 거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처음 정책이 시행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이게 오를까 내릴까 어떻게 될까, 정책에 해당되는 거나 이제 그런 가장 규제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될까라 가장 좋은 거는 옛날에 어땠을까 인 거잖아요. 물론 옛날에 했다고 해도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나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몇십 년 동안 해당되는 것에서 그런 격을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일단 미래는 알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알 수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 이제 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찬성 반대론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냐고 하게 되면, 전에 이런 정책을 썼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일단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의 보완 조치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어떤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임대차에서 뭐 보증금 기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이냐라고 하게 되면 처음이 아닌 것이 옛날에는 전세 같은 경우가 1년이었다가 2년으로 이렇게 늘렸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은 전세값이 폭등을 했던 것이고 폭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이것 때문에 막 뭐 자살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게 막 1년이 2년 하면서 막 자살한 사람들 막 전세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막 자살하고 이런 거 많이 있었던 거고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됐던 거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가 기간도 5년 동안 하니까 상가 임대가 확 올랐던 이게 뭐 저희가 이게 경험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10년 넘긴 했죠. 10년 넘긴 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잊어버렸는지 옛날에 그런 정책을 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잊어버렸는지 지금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똑같이 이제 막 지금 2년에서 4년까지 보장한다 나오게 되면 1년에서 2년 동안 보장했을 때 그때 그 난리가 났었는데 전에 2년에서 4년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이는 것이고 물론 이제 뭐 그냥 2년이 그냥 정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1년에서 2년으로 오게 되면 문제가 확 발생했다가 그런 상태도 몇 년 지나면 이제 그 안정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대차 보호해가지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막 문제가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오르는 가격이 이제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옛날에 이런 규제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논의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었으면 정책에서 이걸 올리게 되면 분명히 옛날처럼 이것이 전세가 그런 것이 폭등을 할 거다. 임대료.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다. 근데 이렇게 전세값이 갑자기 폭등했을 때 그때 문제점하고 어쨌든 이걸 올렸을 때하고 장점이 있는 것이고 문제 보완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고려해가지고서 이걸 했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전세값이 이게 그런 것이 갑자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거의 그냥 그런 의견에 해당되는 것도 무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2년 동안에 그 보장이 되는 것이 이거 2년 만에 좀 나가거나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걸 4년을 보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게 되면은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는 물어보고 하더라도 2년 동안만 살 수 있지만 이제 선택적으로 4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좋아하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가 지금 뭐 악의 세력이나 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전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뭐 되게 무슨 뭐 못마땅하게 하거나 막 그러니까 비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뭐냐고 하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규제 역설이죠. 올라가게 되면은 얘네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들어간다. 나쁘다. 그런 걸 보통 반대하는 사람들 보통 그런 논리거든요. 최저임금제 젊은 사람들이 이거 올려가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분명히 좋죠. 근데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면 얘네들한테 이게 돈 많이 주는 거 아까워서 반대하는 거다. 아니면 뭐 자본가의 편이다. 그렇게 막 자본가의 편이기 때문에 왜 최저임금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가 편 사실 학자 중에서는 기업가 편이 없고요. 사실은 학자들도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자본가 편이라고 하는데 뭐 본인이 뭐 부자인 케이스 그렇게 많지 않고 교수님 뭐 없냐 전혀 없냐면 있긴 있는데 뭐 집이 부자라고 해서 뭐 젊을 때 뭐 있지만 어쨌든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자본가 편이라고 해서 반대하느냐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분명히 근로자들 중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분명히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이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보는 사람이 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이게 낮은 임금 받는 사람이 높은 임금 받는 거를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비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서 최저임금을 하지만 오히려 걔네들은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득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원래 이런 논리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도 2년 보장에서 4년 보장이 좋지 않느냐. 그거 보면 좋은데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이거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세입자 분들한테 손실을 가게 되고 더 피해를 가게 되는 케이스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케이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에 분명히 이것 때문에 1년에서 2년 올릴 때 그때 폭등하면서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상가 해당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똑같은 정책을 피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번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또 한 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3+3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세입자도 그냥 계속 누적으로 영구,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영구로 쓸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도 5% 룰을 적용시킨다라든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막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더 이제 센 거죠. 어떻게 보면 규제가 더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규제가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이거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하죠. 부산을 가려고 해가지고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쪽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호남선 쪽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방향을 바꾸는 게 있고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더 밟는 게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늦게 가더라도 방향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빨리 간다 이렇게 되는 거. 결국은 한 가지 규제,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규제가 부족해가지고서 이제 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 부동산에서 이렇게 뭐 계속해서 임대 기간을 늘린다 막 하는 거는 이거는 방향을 바꾼다기보다는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으면은 더 빨리 가겠죠. 빨리 가고 막 신나게 가겠죠.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의도한 게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는 건 분명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럼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보호가 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책의 효과, 이게 규제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입자를 안정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규제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은 정말로 세입자가 그래서 안정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지. 그 세입자 안정된다는 것도 이제 그 모든 세입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최소한 세입자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다 이득이 됐을 때 그때 이게 긍정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혜택을 보는 임차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1억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다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정말로 4년 동안 그냥 딱 보장되고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약간 좀 불쌍한 어쨌든 그런 임차인을 보여준다고 할 때 돈이 많은 임차인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돈이 좀 부족하고 간신하게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이고 근데 보게 되면 돈이 워낙 많이 있으면서 그냥 임차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고요. 사실은 월세 올라가면 그래 줄게 나 여기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월세가 오르지도 않고 2년, 4년 만에 뭐 쫓겨날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게 그런 여유자금이 없는 임차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막 3천만 올라가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임차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임차인 중에서는 처음에 그런 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고서 그 집이 계속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나 당장 손실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도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임대차 3법이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안정은 되죠. 안정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상태였다.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은 이게 뭐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올르다가 안정이 되면 그럼 안정이 됐으니까 이게 뭐 정책에 성공하고 안정적이고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짜 원하는 건 이 상태에서 안정적인 걸 원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안정이 된다는 거 안정은 안정이죠, 분명히. 안정은 안정이지만 이게 옛날보다 좋아졌냐? 우리 목적이, 사회 목적이 안정이냐, 변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라면값 하나가 그냥 10,000원인 상태에서 안정. 이것도 안정은 안정이죠. 라면값이 뭐 10,000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원래 라면은 10,0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10,000원에 사먹는 사람도 분명히 나오고 뭐 문제 없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냥 뭐 몇천 원 가지고 라면을 뭐 사 먹고 아니면 뭐 하는 사람들은 라면을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안정은 안정이지만 안정이니까 좋은 거냐 이게 그렇게 판단하면 곤란하고 폭등 후 안정. 예, 폭등 후 안정.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잖아요.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안정이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 성공했다. 이렇게 나올까봐 약간 좀 저는 이게.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오르지 않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부동산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돼서 안정됐으니까 성공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곤란하죠. 우리가 그렇죠. 원하는 건 이 상태에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갔을 때 안정 이걸 원하는 거지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은 안정이지만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 뭐 안정적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이게